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7화 도로 중앙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화부터죠. 저희가 사무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역삼 사무실 그리고 또 성북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사무실에서 지금 정지혜 변호사님과 장미라 대리님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정지혜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변호사 테크닉 지난 화에 이어서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저희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도로 중앙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우리 이 대리님께서 사연을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이 피해자는 이제 그 그랜저 TG 차량을 몰고 2016년 8월 1일 새벽 3시경에 그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 근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피의자가 운전 중에 이제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 누워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좀 가격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예율에서 당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변호를 했었는데요. 우선 민변님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변호를 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사실은 무조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가 중점이 돼요.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라는 게 그 상황, 그 지역에서 그만큼 그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 기울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이 사건에는 좀 특이한 게 사고 당시 시간이나 도로 상황, 노면 상태 등과 같이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 근데 이 사건 도로는 7호선으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고 차량만이 가능한 되게 그런 도로였습니다. 게다가 또 주변은 강이나 산림 등으로 인접해 있어서 사람이 보행을 이미 차단하고 있었고 또 주변을 밝게 밝히는 가로등 같은 게 없어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의자는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들은 민간사 탈세를 최대한 찾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판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사들에게 반대 차선에서 진행 차량 타이를 뚫고 흥분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 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고요. 또 다른 판례는 이제 고속도로 판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까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재판에서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피해자가 확인을 한 결과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날에 저녁부터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술에 착안해서 만약에 피해자에게 심혈관 질환이 존재했다면 음주 상태에서 보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소나기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그 소나기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상청 자료에서 사고 발생 당일 약 26.8mm 상당의 소나기가 내린 점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 정상적인 의복이 아닌 속옷을 입고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점으로 미뤄보아서 뭐 제3자로부터 살인을 당한 상태에서 시체가 유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소송 1팀에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변론해 주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우리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는 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그러면은 과실치사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운전자로서 만약에 정말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뭔가 장애가 존재했다면 이 경우에는 과실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가장 변호에 주력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주의의무를 다 기울여서 운전을 했고, 두 번째로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돼서요. 저희도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 저희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런 형사사건, 교통사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좀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을 찾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